엔진 쪽에 뭔가 걸려가지고 확인했더니 사람의 몸으로 코트를 만드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바위로 머리 찍어서 한 20개 이상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심판이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칼이 그래요? 내렸어요. 되게 변제에 있어서 다시 제 이름 들리게 말하면 일주일에 3명 죽이겠다고. 보복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바로 어떤 축구 경기 중에는 그 심판이 선수들한테 레드카드 줬는데 네, 선수가 화나고 그럼 심판이랑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심판이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칼이 내렸어요. 네, 나왔어요. 선수를 칼로 내려서 그 선수가 죽었어요. 아니, 경기 중에 칼을 들고 들어가서 심판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칼을 갖고 그렇죠. 근데 그 경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화 너무 나고 그 심판을 분역했어요. 근데 결론 그 심판이 죽었어요. 그 선수도 죽고 심판도 이거 죽었어요. 2년 전 일이었죠. 네, 얼마 안 됐네. 2014년 한국에서도 이야기예요.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사실은 브라질은 약간 살인이 많이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브라질 각 방송국에서도 생방송으로 그 경찰이 범죄자를 잡히는 것도 방송해요, 사실. 그 어떤 때는 경찰이 범죄자들이랑 싸우는 것도 나와요. 그런 총도 사고 그리고 죽이는 사람도 나오기도 해요. 양들의 침묵처럼 여성의 피부 벗겨진 채로 발견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폴란드에. 1990년에 어떤 남자가 강에 보트를 타가지고 운전하다가 엔진 쪽에 뭔가 걸려가지고 확인했더니 사람의 몸으로 코트를 만드는 거예요. 코트. 네, 경찰의 그 조사 따르면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거 아니라 전문가가 했던 거라고 하신 거고 미국 FBI랑 그리고 또 폴란드 유명한 영매? 그러니까 사이킥이 와서 같이도 콜라보레이션 했어요. 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한 400 이상 케이스에 도와줘서 그 몸이나 아니면은 다른 단서를 찾아주게 해준 사이킥을 믿어요. 네. 근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저희가 사실 국제범죄심리학회에서 이 사이킥의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을 해봤어요. 그런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이킥이 수사로 찾지 못한 것을 찾은 사례는 전 세계에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어두운 곳에 있을 것이야 라든지 맞고 틀리고를 검증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말들 이것을 나중에 그 사이킥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했다라고 알려진 사례가 대단히 많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 사이킥의 위험성을 알려준 사례가 뭐였냐면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14살짜리 엘리자베스 스마트라는 여자 어린이가 실종이 돼서 난리가 났죠. 집에서 자다가 실종됐으니까. 그래서 막 수사를 해봐도 흔적이 안 나왔는데 그 당시 미국에서 회사를 차렸어요. 영매 회사. 사이킥 회사를. 그곳에서 단체로 와서 자기들의 힘을 모두 영적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그 집에서 한 5km 떨어진 곳에 있는 인디언들의 성지가 있어요. 그곳에 이 피해자가 살해돼서 매장돼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를 파니까 유골이 많잖아요. 전부 DNA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9개월 뒤에 이 여자 어린이가 산채로 발견이 됩니다. 어디서요? 범인과 함께. 집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서 전혀 그 범인이 장소- 데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장소와 관계없는 곳에서. 예. 엘리자베스 스마트 사건이 영매의 위험성과 허위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 때 하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재미교포 그 사이킥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1등석 왕복 항공권, 최고급 호텔 숙박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걸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경찰에서. 절대로 사이킥 영무에 믿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80년도에 인도의 또 그 뭄바이라는 도시에 그 길거리에 잠자는 사람을 밤에 이렇게 바위로 머리 찍어서 한 20개 이상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범죄자를 잡지 못해서 그냥 디 스톤맨이라는 별명을 붙였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그냥 길거리에 자는 사람들만 밤에 다니면서 큰 바위로 머리 찍어서 아유, 이렇게 하지 마. 하시면 같은 사건이 딱 그때요. 뭄바이랑 카라치가 거의 같은 사건이었어요. 그게 카라치에서 85년 때 여러 명의 그룹이 망치로 길거리에 있는 그 집 없는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망치로 때려서 파키스탄에서 왔나 인도로 그때? 모르겠어요.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왔는지 파키스탄에서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 이제 해머 그룹이라고 불러요. 아직까지는 잡히지 못했는데 이유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와서. 우리나라는 1988년에 배음시에서 배음시 미제 사건이 있거든요. 그 범인은 특별히 빨간색 옷을 입는 여자를 좋아해서 미행하고 먼저 여자를 죽이고 강간해요. 마지막에 그 시대를 토막을 내요. 그리고 마지막에 토막 그리고는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총 10명 여자가 이렇게 살인 당했어요. 근데 중국은 빨간색 좋아하고 빨간색 잘 입지 않아요? 네, 많이 입어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큰 논란이 됐어요. 네, 빨간색을 입지 말라고. 지금까지도 범인의 흔적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멕시코는 사실 그 화성 연쇄 살인처럼 그 멕시코에서 같은 지역에서 계속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멕시코의 북쪽에 있는 시우다드 호아레스라는 지역에서 1993년부터 500명의 여자가 죽었어요. 500명이면? 500, 맞아요. 대부분 피해자들은 15살, 25살 정도였고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범인들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그들 중에 하나는 멕시코의 마초 문화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멕시코 정부가 그 힘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자들만? 네네. 여성 혐오 범죄. 다 여자들이었어요. 서고 아동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건데 그때 13살이었던 어떤 학생이 같은 학생의 2명을 죽이고 그 피해자의 입에 편지를 썼는데 그 이제부터 게임의 시작이야 라고 견자한테 나를 맞춰봐. 나는 살인을 되게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라는 편지를 남겼어요. 편지에다가 자기 가자 이름 썼는데 사카키바라라는 이름을 썼는데 텔레비전에서 어떤 아나운서가 그 한자를 잘못 읽어서 사카키바라 말고 우니바라라고 말해서 방송국에게 편지에 써서 다시 제 이름 들리게 말하면 일주일에 3명 죽이겠다고 말했는데 진짜? 경찰이 그 편지를 봐서 그 사람을 잡히는 그 도움이 됐대요. 그래서 화내서 실수를 한 거예요. 니콜라 일본 기자인가 보지. 되게 유명해요. 시스템을 이렇게 잘해줘요. 답변 이유를 견자를 물어봤는데 나를 이렇게 만든 사회에 불안함을 표시한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소녀원에 갔어요. 그러더니 2004년에 나와서 그때 왜 그랬는지 그 사건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은 어떤 신경을 하고 있는지 그런 책을 그 피해자 가족들한테 허용 없이 써서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경우를 이제 son of Sam라고 하거든요. 미국에서 발생했다. 예, son of Sam이라는 연쇄살인범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잡힌 다음에 교도소 안에서 자기가 벌인 범행을 주제로 해서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언론사랑 영화사로부터 돈을 받고 이랬었어요. 그때 피해자들이 화가 나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네. 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고 미국 법원에서 그러한 범죄적인 수익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루어진 모든 출판이라든지 방송과 관련된 계약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라. 이런 판결이 내려졌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